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관할 내 모든 주택의 기준 가격은 지난 5월 118만 8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은 지난해 5월보다 5.5% 하락했으나 전달인 4월에 비해 1.3% 오른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밴쿠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의 연간 소득이 20만 불을 조금 넘어섰는데 지난해 말에는 이 수치가 다시 26만 8천 불로 올랐습니다. 이는 BC의 중간 가구 소득의 3배입니다. 중간 소득을 벌고 있는 밴쿠버 거주자가 집 구매를 위한 다운페이를 마련하기 위해선 무려 342개월, 즉 28.2년이 걸린다고 캐나다 국립은행이 지난 5월 보고했습니다. 밴쿠버에서 부부 맞벌이로 연간 20만 불을 버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밴쿠버에서 회계 격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력자의 연봉이 7만 5천 불입니다. 교육계의 경우도 고참의 연봉이 7만 불밖에 안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밴쿠버에선 서로 모르는 젊은 부부들이 중개 사이트로 연락하여 함께 집을 사고 공간을 나눠 쓰는 희한한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트 밴쿠버에 사는 윌콕스 부부는 두 어린 아들을 위해 뒤뜰과 놀이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꿈을 꾸었지만 200만 달러에 이르는 그런 단독주택의 가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680평방피트의 콘도에 살고 있던 월콕스 부인은 더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와 함께 큰 집을 사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파트너를 찾을 수 없자 주택 공동 소유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생판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달 후 함께 넓은 공간을 가진 집을 샀습니다. 공동거주가 많은 문제점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주위의 우려에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밴쿠저에서 최근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과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의 주택 거래는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역 밴쿠버의 주택 판매는 3,411채로 전년 동기 2,947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10년 계절 평균보다 1.4% 낮지만 무주택자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밴쿠버에 그 비싼 집들을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현금을 뭉치로 가져와 모기지 없이 저택을 바로 사는 중국인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찬스 없는 평범한 무주택 캐나다 흑수저들은 영끌을 해도 다운페이를 모으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모기지를 받기 위한 은행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힘듭니다. 소셜미디어 레딧닷컴에 올라오는 밴쿠버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보면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 소득자가 되고 상위 5% 소득자와 결혼해야 하지요. 그 반대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내구성 있는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수리비가 30만 달러 넘으면 곤란합니다. 부모님이 계약금을 지원해주면 더 좋지요. 밴쿠버에서 보니 딩크 커플 중 가구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는 가구를 봅니다. 이 정도 소득으로는 단독주택을 구할 수 없지만 콘도와 소형 타운홈은 구입 가능합니다. 이를 약 5년 동안 유지한다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금액을 지원해주는 부모 찬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 가운데 현금을 사들고 와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경우 집을 사고 부모진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삽니다. 산집은 에어비앤비로 돌려 그 수입으로 모기지를 갚아나갑니다. 부모 찬스를 가진 금수저들이나 애들을 키우지 않는 고소득 딩크 부부만이 밴쿠버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국처럼 캐나다에서도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현상이 확산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C주 주택 구매자 가운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비중은 지난 1월 거래의 9.6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5월에서 2023년 5월 사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나 더 떨어졌습니다. BC주 전체가 아닌 광역 밴쿠버만 따지면 그 비중은 훨씬 더 낮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최대 7만 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도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 찬스를 많이 받습니다. 30% 정도가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택 구매자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밴쿠버 중간 소득자들이
소위 영끌을 해도 집값 자체가 너무 높아 구매를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밴쿠버에서 집을 구매하는 가장 큰 집단은 투자자들입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온타리오에 있는 모든 주택의 5분의 1 이상이 투자자 소유였습니다. 특히 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신축 주택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콘도미니엄을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BC주 전체 콘도의 3분의 1 이상이 투자자 소유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그 수가 41.2%로 급증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BC주 전체 신규 주택의 54.4%가 콘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쿠버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보다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 집을 팔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가구들이 많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밴쿠버에서 작은 집이라고 100만 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180만 달러 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리맥스 캐나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구매자, 즉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캐나다인들이 2023년 봄 주택 시장에서 주택 구매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관계없이 주택 구매에 뛰어들어 토론토, 해밀턴, 위니펙 및 몬트리올을 포함하여 분석된 5개 시장에서 두 자릿수 집값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물론 이들 기존 주택 소유자 가운데도 부모 찬스가 있는 금수저들이 더 유리합니다. 부모 찬스 없는 캐나다 흑수저들은 더 넓은 집을 향해 메이플리지, 에보츠포드, 랭리, 미션까지 외곽 농촌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그곳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이홈 꿈을 위해 주택 가격이 저렴한 이웃 알버타주로 떠나고 있습니다.